지난주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이슈는 재정 적자로 인한 금리 상승 이슈입니다. 지난달 저의 채권 금리 전망은 10월 4일 이후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또한 저는 채권 금리가 4.3% 이상이 될 경우에 채권 레버리지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권 금리가 4.3% 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초장기 채권을 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장기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로 인한 금리 상승폭을 계산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총 4가지 시나리오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와 해리스가 당선이 될 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적절한 시나리오 하에 재정 적자 상황,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재정 적자 상황들, 이런 각종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향후에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기초적인 베이스 시나리오가 무조건 깔려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채권을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저는 지난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앞서가지고 최근에 금리가 왜 상승했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먼저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경기 침체 우려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고용보고서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이 되었으나, 이때 실제로 경기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니고 경기 정상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FMC에서 50bp 금리 인하 처방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채권 금리는 3.7% 이하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10월 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이 엄청나게 잘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지금까지는 경기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었는데, 10월 달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경제가 엄청나게 좋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터지면서 채권 금리가 4.1%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 상태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10월 21일 날에 트럼프 당선 이슈까지 터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거 재정적자 심해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 재정적자 이슈도 심각하게 터지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 더 상승을 했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지금 채권 금리가 왜 상승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가 3.7에서 4.0%까지는요. 사실상 경제가 어느 정도 좋다라는 이슈로 상승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나쁠 줄 알았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좋네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가 4.0%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런 변수가 없었다면요. 원래 10년 채권 금리는 4.0% 수준에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질 거야. 국채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국채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거 금리가 상승할 거야. 이런 식의 걱정 때문에 지금 채권의 프리미엄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권을 바라볼 때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경제가 좋다는 데이터가 꾸준히 나올 것이냐,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 10월 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근데 그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중립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슈가 보였나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이 포인트는 지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배제하고 이제 남은 건 뭐다?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남아있죠. 언제? 대선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할 거야, 이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 프리미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게 뭐다? 이 2번 요인인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1번 요인 경제가 좋다는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11월 1일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자면요. 이번에 11월 1일 날 때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오차 범위가 매우 크게 나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에서도 이번 고용 데이터 자체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지 않겠다라고까지 미리 발표를 해놨던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농업 고용 데이터 가지고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때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10년 채권 금리가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바로 4.2%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보다 경제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읽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을 보면 알겠지만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고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2%까지 내려왔던 게 바로 4.3%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특히나 4.1이 넘어가지고 거의 4.4%까지도 찍게 되었는데 이거 왜 상승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중립금리 상승 영향들,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없었어요. 오직 상승할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이슈밖에 없었다고요. 따라서 지금 채권 금리가 4.2에서 4.4%까지 상승했죠. 이거 왜 상승했니라고 했을 때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한 최근에 영국 쪽에서 재정 적자 이슈가 되게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거 트럼프나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어차피 재정 적자 심해질 건데 이러면 금리 상승할 거다. 이런 식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바라보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고 상승하는 이유는요. 프리미엄 때문에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재정 적자 이슈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재정 적자 이슈 언제쯤에 하락할지를 바라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11월 5일 날 때 트럼프와 해리스에서 대선 이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트럼프나 해리스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 적자 심해질 거야. 그런데 다르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프리미엄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따라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프리미엄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매우 동의를 하는 바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들도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채권 금리가 더 상승을 하고 프리미엄이 더 상승을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프리미엄이 상승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거죠. 프리미엄이 앞으로 더 상승을 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과연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재정 적자 어떻게 커버 칠 거냐 이거예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들이 100%인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재정 적자가 10년 동안 160%까지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60%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들이 100%인데 만약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60%까지 증가를 했다면 이때 과연 채권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부채 비율 10%가 증가하면 중립 금리는 0.2%가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향후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중립 금리는 0.8에서 1.2%까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었을 때 과연 채권 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30에서 14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 포인트는 변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변경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는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0.6에서 0.8%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재정 적자가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었을 때 이렇게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수 있구나. 그럼 누군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프리미엄이 상승을 한다면 우리 채권 매도하고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바라봤을 때 10월 25일 날 때 턴 프리미엄이 0.45%였습니다. 지금 11월 3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0.55%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상당폭 프리미엄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는 프리미엄이 0.8%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10년 채권 금리는 4.6%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재정 적자를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들은 모두 다 트럼프가 다 만든 다음에 10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들이 160%까지 급등시켜버리는 정말 미친 듯한 정책을 펼쳤을 때 이때 중립금리는 1.2%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채권 금리 기준 5.0%까지 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 확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스 시나리오들은 현 상황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4.6%만 찍어도 상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재정 적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도 10년 금리 기준 4.6%면 충분히 높은 금리가 아닐까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고 해리스 당선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다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해리스도 미친 듯이 재정 적자를 심각하게 쓰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4.6%까지 상승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최대 상승 기준이라는 건 뭐다?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정적자를 가장 최악으로 재정적자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시나리오가 이 정도인 거고,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해리스 당선은 이미 채권 시장이 반영을 했고 트럼프 당선 같은 경우에도 한 0.25%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 끝이 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5일, 6일까지 채권 금리가 0.25%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까지도 충분히 선반영을 꽤 많이 했다라고 바라보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저는 분할 매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트럼프 당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금리 4.6%, 해리스 당선은 4.4%, 그리고 재정 적자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터졌다라고 쳤을 때, 즉 향후 10년간의 재정 적자 상황들을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진다면 10년 금리는 5.0%, 해리스가 당선이 되어서 재정 적자가 최악으로 발생을 했다면 10년 금리는 4.6%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기준점으로 잡았던 포인트는 GDP 대비 부채 비율들이 10%가 증가할 때 중립금리가 0.2%가 상승한다는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중립금리에 대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알고 있으면 저는 뭘 할 수가 있냐면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크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치죠. 근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부채 비율들을 안 높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트럼프가 되어가지고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결정을 해놓고 확률들을 곱해보자는 거죠. 이런 확률들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재투자 전략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부채 비율들은 얼마나 증가를 할지 상황들을 정리를 하고 이 확률들은 얼마가 될지, 그러면 프리미엄들은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고 이게 총 합쳐면 얼마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은 어떠하고 향후에 추가로 상승 가능한 금리들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전략들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재정 적자를 우려한 채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들을 올려봤습니다.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으로 조금 올려드렸고, 지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채권 금리가 4.3 이상으로 올라온 구간부터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근데 분할 매수 포인트들이 저는 채권 금리가 5.0%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도 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전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부채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재정 적자가 쌓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중립금리가 얼마나 쌓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리스크로 전환을 하여 실전 투자 전략으로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보니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채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좀 중요한 기초 개념들에 대한 영상들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